이거 맹점이라 그러죠, 그렇죠? 맹점. 뇌가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갖고 이 빈 부분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거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죠. 요 거리의 한 2배 되는 거리로 화면을 두시고 그 상태에서 왼쪽 눈을 가리고 잠시만요. 아이씨, 화면이 왜 꺼져?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주제는 내 맘대로,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간에 그건 내 맘대로니까.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과학교과서 리뷰입니다. 언젠가 다시 보고 싶었어. 과학자가 되고 나서 보는 과학교과서는 어떤 느낌일까? 재밌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제가 봤던 교과서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또 한창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학창 시절에 무슨 공부를 했지? 과학을 뭘 배웠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요즘 교과서가 디자인이 미쳤어. 와, 이거 보이세요? 이랬던 과학교과서가 올해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이 쓰는 디자인 봐봐. 이러면 낙서를 못하지. 낙서 못할 것 같지? 낙서한다? 우리나라의 중학생 교수님들의 창의력을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얘네 둘 이렇게 착하게 있지? 실제 교과서에서 얘네들 어떻게 변하는지 봐라. 요거 특히 이렇게 그 클로즈업 된 사람 얼굴, 이 친구 굉장히 불행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소장각이야, 소장각. 예? 내부를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교과서래요. 올해부터 고1 들어가시는 분들이 배우시는 건데 감동했잖아. 이거 보세요, 이거.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교과서에 나오는 시대가 됐다. 인터넷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관련된 동영상을 찾아보자. 인터넷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관련된 동영상을 찾아보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다. 예. 요즘 과학 교과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도 관심이 많고 디자인도 너무 이쁘다, 좋다. 오늘은 또 이제 과학 교과서를 처음으로 리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도대체 중학생들은 어떤 과학을 배울까? 그래서 커리큘럼을 쭉 봤더니 올해 중학교 들어오신 분들부터는 요거를 배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와, 아인슈타인도 이 정도는 다 모를 것 같은데, 중학교 때 과학책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 과학 주제를 알 수가 있다. 물질의 상태 변화, 뭐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이거는 사실 분자의 어떤 운동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십니다. 대단한데요? 힘의 작용, 이거는 또 이제 뉴턴의 법칙이라든가 F는 ma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걸 거고, 근데 우주도 배워. 와.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담겨 있는 게 바로 중학교의 1, 2, 3학년 교과 과정이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다 해놓고 굉장히 얕게 들어간다면 교양책 보듯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과연 중학교 과학교과서가 얼마나 딥하게 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인 빛과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 2022년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 단원을 지금 배우고 계시는데, 아직 중2가 안 되셔서 그런지 중학교 2학년, 3학년 책이 아직 안 나왔어. 새로 개정된 책이 안 나왔어. 근데 사실 개정되기 전에 책에서 일부만 수정을 한 거기 때문에 기초 개념을 보다 강조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의 개념을 도입해서 빛의 합성을 설명하도록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정되기 전에 교과서만 찾을 수 있었어서 그거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일단 교과서 내용을 다 갖고 오는 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표지 글이 너무 아름다워. 우리는 어떻게 물체를 볼 수 있을까?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빛과 파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물체를 어떻게 보는가. 놀랍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근데 이 사실을 성인이 돼서 깨달았어, 나는.
중학교 때 이걸 배운 기억이 안 나. 안 나는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거는 밖에서 뭐 햇빛이라든가 뭐 아니면 전등이라든가 이런 데서 빛이 나오면 물체로부터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가 물체를 본다고 느끼는 거잖아. 우리가 본다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물체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빛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기에 물체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다라는 거야. 와,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본다라고 하잖아요. 본다고 느낀다. 와,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디스플레이를 직접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빛을 보고 계시는 거다. 이거를 도대체 누가 처음 알게 됐느냐? 바로 1000년 전에 이븐 알 하이삼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걸 시스템적으로 정리하셨던 분. 이분이 사실 어떤 분이냐? 대단한 분이세요. 최초로 광학 교과서 쓰신 분입니다. 광학의 아버지예요. 빛이 직진한다 라든가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본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정리하신 빛의 아빠 바로 알 하산 이븐 알 하이삼 선생님.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어떤 거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본다라는 거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했냐? 바로 이걸 이용해서 알게 된 거죠.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늘구멍 사진기라 그러죠. 이거 보세요. 구멍을 뚫었어. 근데 여기에 바깥에 물체가 비쳐. 거꾸로. 그건 뭐야? 무슨 소리야? 빛이 막 이렇게 막 꼬불꼬불 하다가 가면은 막 여기에 다시 비추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구멍을 뚫고 보니까 여기에 그 탑의 꼭대기가 밑으로 가고 탑의 밑이 위로 가는 걸 봤을 때 빛은 직진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물체가 바깥에 있는데 여기서 보인다라는 건 사실 우리는 물체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을 보는 거다라는 거를 이 두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빛의 시각의 원리를 이 알 하산 이븐 알 하이산 선생님께서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어서 확인한 거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사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을 거야. 빛이 직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게 책을 보고 있는데 책에서 반사된 빛이 부메랑이야. 부메랑.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 그러면 우리 눈은 책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만지면 여기 있어. 근데 알 하산 이븐 알 하이삼 선생님께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빛이 직진하는 방향으로 그 물체가 있을 거라는 거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물속은 이상하게 보이나 보다. 그렇죠. 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를 보는데 이제 바다 행성 교수님께서 물속은 이상하게 보이나 보네. 이런 확장을 하시잖아. 물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요. 빛이 통과하는 물질마다 그 굴절률이라는 게 있는데 굴절률이 다르면 굴절이 되죠. 빛이 굴절이 되면서 꺾인단 말이야. 그래서 물속에서는 이상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빛의 합성입니다. 난 또 놀랐어.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분명히 암기했던 기억은 있어. 빛의 삼원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섞으면 노란색, 뭐 자홍색, 청록색, 흰색 만든다. 요건 알고 있었는데 최근 과학 교과서에서 이걸 이용한 게 바로 디스플레이다라는 것까지 배우더라고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배운 기억이 없는데 이거까지 다 아는구나. 요즘 중학생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TV 화면 같은 거 보면은 뭐 여기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이게 하늘색 뭐 이런 것들 잔뜩 있잖아요. 사실은 세 가지 색밖에 안 썼다. 세 가지 색밖에. 옛날 교과서에 브라운관 TV가 나왔구나. 옛날 교과서도 다 배웠구나 우리가. 보시면은 빨간색 보면은 빨간색만 켜져 있죠 당연히. 초록색 보면 초록색만 켜져 있는데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인 줄 알았지?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빨간색이랑 초록색 전등을 켜놓은 거야. 청록색은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켜놨고. 인간의 눈이 초록색과 파란색과 빨간색의 조합을 통해서 총천연색의 무지개색을 분간하고 있다라는 거를 중학생분들이 1802년에 깨닫기 시작한 삼색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토머스 영과 헬름홀츠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던 것들을 우리 중학생분들이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토마스 영이 인간이 이 세 가지 색의 조합으로 무지개색을 구분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헬름홀츠가 일종의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나중에 이제 1855년 되면 이제 맥스웰이 이런 팽이 같은 거 만들어서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범위 그 영역을 막 바꿔가면서 이거 팽이 돌리면은 색깔이 바뀌는 거 막 이런 것들 막 보여주고, 맥스웰이 이제 61년에 처음으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지금의 디스플레이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빛을 빨간색 컬러 필터랑 초록색 컬러 필터랑 파란색 컬러 필터로 그 세 가지를 같이 상에다가 이제 비췄더니 총천연색의 올 컬러 화면을 만들 수 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맥스웰이 보여줬죠. 예.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무지개색을 보는가. 인간이 그렇게 본다라는 거는 인간의 눈에서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인간의 눈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렌즈가 있어. 카메라 렌즈가 있고, 여기 시모스 센서가 있다. 이 망막에. 일종의 렌즈가 포함된 바늘구멍 사진기잖아요. 이렇게. 딱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 눈에 시모스 센서가 받아가지고, 시모스 센서 가까이서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픽셀이 있다라는 거죠. 이 450나노미터의 파장에 빛이 들어오면은 이 파란색 픽셀이 반응하면서 파란색 들어왔어. 550나노미터 파장 들어오면은 초록색 센서가 반응하면서 초록색 들어왔어. 빨간색 그 들어오면은 들어왔어. 노란색 들어오면은 얘랑 얘가 둘 다 반응을 해갖고 두 가지 조합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이거 원추세포라고 하잖아요. 원추세포.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무지개색을 보는 겁니다. 왜 RGB만 있으면 우리가 무지개색을 보는지 아시겠죠? 우리 눈이 애초부터 파랑, 초록, 빨간색의 파장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인간의 뇌가 이 무지개색으로 들어오는 빛의 색깔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카메라니까 우리 뇌까지 전달해야 되잖아. 이 뇌로 전달하는 거가 여기 바로 여기 시신경들이 다 이쪽으로 이제 카메라 센서에서 전기 신호로 바꿔갖고 우리 뇌로 전기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코드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로 이제 모여갖고 간다. 코드가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이쪽에는 원추세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인간이 빛을 볼 수가 없는 영역이야. 그럼 이상한데? 잠깐만 있어. 빛을 볼 수가 없는 영역이 대놓고 한가운데 있잖아 지금. 물론 한가운데는 여기니까 한가운데보다 약간 좀 벗어난 쪽에 이거 맹점이라 그러죠. 그렇죠? 맹점. 우리 뇌가 후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뇌가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갖고 이 빈 부분을 채운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 중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역은 지금 비어 있어야 돼. 일정 부분에서 뭐가 보이는지 몰라야 되는데 뇌가 이거를 후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거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죠. 요 거리의 한 2배 되는 거리로 화면을 두시고 그 상태에서 왼쪽 눈을 가리고 잠시만요. 아이씨 화면이 왜 꺼져? 사고가 없으면 공진의 라이브가 아니야.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요만큼의 거리 2배 정도 되는 거리로 놔두시고 요쪽에 가까운 눈을 가리고 반대쪽 눈으로 검은 점을 본 다음에 살짝 위로 들어봐라. 그러면 이 모는 종이의 파란색 점이 사라져. 검은색 점을 초점을 맞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모는 종이가 그냥 모는 종이로 보여. 신기하죠? 사실은 맹점에서 안 보이는데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갖고 그 사이를 채우는 거야. 주변이 모논종이니까 모논종이야 이러고 채운 거야. 결론은 뭐냐, 사실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무채색의 파장을 갖고 있는 전기적인 파동이에요. 빛이라는 건 색이 없어요. 원래 빛은 색이 없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파장이 서로 다른 전기적인 파동의 빛을 뇌에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다. 빛의 삼원색의 실체는 우리 뇌가 만든 거예요. 뇌가 만든 거. 이 색이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인간만 이 색을 알고 있는 거야. 인간만. 사실은 카메라죠. 카메라. 전기 신호 받는 거예요. 전기 신호. 빛의 삼원색은 사실 인간만 해당 가능합니다. 인간만 해당하는 거예요. 인간만. 여러분들의 강아지나 고양이는 빛의 삼원색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들의 강아지는 센서가 2개밖에 없습니다. 전기 신호를 받는다는 거야. 어쨌든 그거로 어떤 파장에 빛이 들어오는지를 각각의 동물들의 눈이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이 3가지 종류의 센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색을 구분해서 빛을 보고 있는 건데, 초록색 센서로 알려져 있는 요 우리 눈의 센서와 빨간색 센서로 알려져 있는 이 색수용체, 요 2개가 상당히 가깝게 겹쳐 있잖아요. 사실 어떤 파장이 들어오든 간에 하나만 켜진 일이 별로 없어. 물론 대충 400 나노미터쯤에서의 빛이 들어오면은 거의 여기에 가까운데, 우리가 초록색이라고 인지하는 이 550에 가까운 색을 하면 얘가 최대로 활성화가 되지만 긴 파장을 보는 원추세포도 꽤 많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는 색의 범위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래서 요 파장을 우리가 보고 무지개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예, 이 채도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핵심 주제가 되는데, 3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지개색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인간이 아니라 멘티스 새우였으면 멘티스 새우인데 굉장히 머리가 좋아. 과학 교과서를 만들었어. 그건 이 멘티스 새우는 뭐라 그러겠어요? 빛의 16원색. 왜냐면 멘티스 새우는 원추세포가 16종류가 있어. 이 16개의 원추세포의 조합을 이용을 해서 스펙트럼을 분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지금 빛의 3원색으로 배우는 거야. 예. 멘티스 새우였으면 시험 범위 늘어났어. 맞아요. 실제로 그러면 원추세포가 16개면은 더 다양하게 색을 볼 수 있겠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과학자들도 막상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이 보는 이 무지개색, 우리는 이걸 다 나름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멘티스 새우는 인간보다 색 구분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빛의 파장을 구분하는 게 이 색인데, 이 색은 우리 뇌가 만들었잖아. 빛은 색이 없어요. 원래 파장이 다를 뿐인데 그거를 우리가 3가지 종류의 원추세포를 이용해서 무지개색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빛의 파장을. 근데 이 멘티스 새우는 봐봐, 눈은 원추세포가 16종류를 갖고 있어. 근데 뇌가 너무 작아. CPU가 딸리는 거. CPU가 딸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결론 내린 거는, 어쨌든 멘티스 새우도 들어오는 빛의 파장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주변의 어떤 그 환경에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작으니까 원추세포를 늘려가지고 어떤 파장의 빛이 자기한테 들어오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스탯을 이제 원추세포에 올인한 거지. 그치? 다행히 우리 원추세포가 종류가 3개이기 때문에 빛의 3원색을 외우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중학교 과학에서. 그것도 중학교 과학의 전단원도 아니야. 그 수많은 단원 중 하나. 빛과 파동. 심지어 빛과 파동에서 난 심지어 굴절 반사 이런 거 아직 다루지도 않았어. 잠깐 맛만 봤는데 이렇게 재밌는 걸 배우고 있어. 재밌죠? 여러분들 교과서가 재밌더라고요. 예. 그 교과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암기만 했던 것 같아. 그냥 시험 때 외우기만 하다가 끝나갖고 시험 끝나면 기억 안 남. 제가 이 중학교 교과서를 갖고 온 이유는, 일단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오늘의 주제를 들어갈 수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1시간 걸릴 줄 몰랐네. 잠깐만요. 다시 카메라 다시 한번 켜볼게. 이 화면이 별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